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엔드타임 포커스 33강은 현재의 중동 정세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23년 3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것은 자국 우선주의와 더불어서 국제 정치 지정학적으로 이제 동북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견제하려는 이제 동북아 지역으로 미국의 힘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중국 중재로 이제 사우디 이란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이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남을 가진 아라비아와 이란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3월 10일 날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및 외교부장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사우디 무사드 빈 모하마드 알 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알리 샴카니 국가안보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베이징에 모여서 이렇게 관계 회복을 국교 이제 정상화 합의를 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단절된 외교 관계를 7년 만에 이제 복원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이제 2달 내에 대사관과 이제 공간을 열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중동 지역의 이제 대결 구도에서의 두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두 맹주 아니에요. 이쪽 중동 지역에서 이제 터키도 또 맹주인데 그건 좀 별개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종파의 이제 그 시아파, 순니파의 두 큰 맹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두 맹주가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동 지역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외교에 있어서 이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 시각이 있지만은 일단은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합의의 이제 배경은 이제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중동에서의 이제 그 미국 공백을 이제 치고 들어가려는 이제 중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에 이제 화가 난 그러한 이제 동맹 약화에 이제 화가 난 이제 사우디의 어떠한 반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우디가 그 미국과의 이제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서 이제 서서히 멀어지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사우디 안보에 대해서 좀 이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 어떤 핵 합의를 이렇게 주도하는 등 거기에 이제 화가 난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제 갈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사우디의 약간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다국주의적 국제 질서에서 숨통을 열고자 하는 이제 이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 이란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데 자신도 이제 그 참가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현 이제 구도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이란과 또 이제 사우디, 중국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세력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하나로 이제 이렇게 좀 모아지면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지난 12월에 아랍국들과 중국이 이제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 시진핑이 이렇게 아랍국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러한 만남의 이제 첫 가시적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지켜봐야 할 사우디 이란의 어떤 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외교 관계를 다시 열었고 이제 총론에서는 이제 관계 복원을 합의하였지만 이제 강론에서 상당히 복잡한 환경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부르게 사우디와 이란의 사이가 완전히 이 관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아직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것이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내전 가운데 이제 정부군을 이제 그 도와주는 이제 시아파 같은 시아파로서 이란이고 또 반군을 도와주는 사우디, 그렇죠. 또 예멘에 있어서는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을 도와주는 이란, 그리고 그 정부군을 도와주는 사우디라든가 레바논에 있어서의 각각 이제 그 자기 세력들, 이슬람 자기 세력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진정성 있는 접근인가 이 두 나라가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각각의 나라들의 그 어떤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술적 차원의 해프닝성 만남인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런 사이가 사실 좋아지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전이 있고 서로 지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약간 그 지원하는 걸 서로 멈춘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지 이런 지금 대리 세력들이 이렇게 싸우고 또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사우디 정유 시설을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이런 가운데 그 세력이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데 또 사우디가 또 이렇게 그 열불딱지가 또 다시 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랍에밀레트 등 이제 걸프만 국가들의 이제 행보를 보면은 결국 이제 사우디의 영향권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걸프만 국가들이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환영하는 성명을 이렇게 냈죠. 그렇죠. 이런 그 걸프만 국가들이 그렇지만은 속내는 상당히 또 복잡한 서로 이제 이러한 이제 지금까지 아랍에밀리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걸프만 국가들이 사우디와 한 발이 돼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서로 이제 각계 전투로 서로 상의를 하지 않고 이런 외교 관계를 맺는다던가 어떤 걸 치고 나갈 때 나머지 이제 국가들이 좀 벙찌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크게 보면은 사우디가 가는 방향으로 이 걸프만 국가들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현 정부의 입장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은 이제 중동 지역이 어떠한 형태로건 좀 안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년 이제 24년에 정권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지금의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일지 또 공화당 정권일지 또 공화당 정권 중에서도 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될 건지 아닐지 하는 여러 변수에 따라서 또 이러한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 또 이렇게 주고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합의로 인해서 아브라함 협정,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아브라함 협정이 거의 이제 무력화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용인하에 국제 질서 이제 하에서 이제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강론적 차원에서 이제 학교 시설이라든가 또 그 미국의 공군기지 그다음에 각종 이제 여러 내전들 여기에 있어서의 미국의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또 한편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미국의 여러 가지 속내들이 또 있는 거죠. 입장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사우디와 이란의 만남이 또 엔타임적인 어떠한 시각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중동 지역 이제 북방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이슬람의 대표적인 순니파와 시아파 그룹이 어느 정도 이제 대립의 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이제 세력이기 때문에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이렇게 그 지원하는 이제 세력과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예언에는 이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요 중동 지역 북방왕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두 이제 첨예하던 두 세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그 대립이 완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옛날 그 셀루쿠스 왕조 그 지역에서 이제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그러한 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 형성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 미국 또 이란이 러시아, 이란 러시아와 미국은 지금 거의 빠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과 사우디 등도 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그 세력이 조금 그 후퇴해야 하는, 퇴조해야 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입장에서 이제 좀 요번 사우디와 이란의 합의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의 형성을 위한 흐름이 이러한 이제 형성이 아닌가 하는 주의를 이제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지금 이집트에서는 지금 당장 그 외무부 장관이 환영하는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냈지만은 또 사실은 속내는 또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원유나 가스 자원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협력으로 인해서 지중해권에서 이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가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 이란 접근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은 이란이 사우디와 이제 친해지고 저기 하고 이제 이란의 여러 가지 수출길이 원유 수출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또 새롭게 또 다시 열리게 되면서 핵 합의가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집트가 원유와 가스 이 부분을 이스라엘과 협력하면서 이 지중해권으로의 어떤 팔로의 하나의 그 허브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란이 다시 또 이 시장에 또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집트로서는 속으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예언에 있어서는 마지막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운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싸움이 시작되면서 그 엔타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남방왕이 먼저 시비를 걸고 북방왕이 이제 남방왕을 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르단, 사우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르단, 사우디, 걸프만 국가들이 이제 이집트 남방왕이 아닌 북방왕 편에 선다고 다니엘서 11장의 40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좀 지금의 합의를 눈여겨볼 그러한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머지 않았음을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렴풋한 이제 희미한 어떤 그 저기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3월에 또 이렇게 일어났던 또 사건 중에 하나는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이 초읽기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응이 매우 주목이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금 크게 중동에 있어서는 아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제 사우디 이란의 이 합의, 관계 복원 합의하고 좀 이란을 이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과연 그 폭격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을 요 두 가지의 큰 그 저기죠. 그러한 이제 그 이슈로 그리고 쟁점으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제 원자력 기구 산찰단이 이제 핵시설 사찰, 이란의 핵시설 사찰을 통해서 이란의 핵 개발 징후를 포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84.7, 85의 이상의 그 우라늄 농축 된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85% 이상, 이제 90% 이상이 넘으면 이제 핵무기,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거는 제조하는 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충분히 몇 개의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인가가 초미의 이제 관심사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단독 핵시설 타격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도움을 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사보타주는 이제 비밀 공작 파괴,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이제 폭탄을 설치해서 파괴한다던가 하는 거를 사보타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보타주의 형식으로 이제 그 대응할 것인가, 타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폭격기를 동원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어떤 선택의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제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만만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더욱이 사우디 이란 합의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그 사우디가 그 이스라엘의 그 이란 핵시설 타격에 이제 우호적 입장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합의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외교 관계가 복원되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폭격기 타격을 하려면은 이 전투기가 갔다 오는데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중 급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제 이러한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단독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래도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도움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협조를 이제 구해낼 수 있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조를 내야지 이제 타격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제, 기술, 자본의 여러 당근책을 이제 모색을 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을 이제 그 협조국으로 이렇게 그 포섭을 좀 해야지, 그 동의를 얻어야지 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는 것을 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힘이 지금 약화되어야 하는 국제 지정학적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위에서도 방금 살펴보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환경을 좀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중국, 이란이 지금 삼각축을 형성하면서 대이스라엘 전선을, 반미 반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협정 등으로 미국,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던 사우디 등의 순리파 국가들이 이 흐름에 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의 이 삼각축의 이러한 다국주의 움직임에 이런 순리파 국가들이 다 이제 잘못하면은 다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서 반미 반이스라엘 형성할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격을, 이란을 타격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 시설뿐만 아니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지정학적인 이유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란이 힘이 좀 약화돼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란이 힘이 또 약해져야 될 이유로서는, 우리 그 분쟁의 이제 분출의 에너지가 동북아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이제 양자택일적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동북아는 아직 그 이제 시간이 이제 되지는 않았다. 동북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아직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란에서 어떠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북아와 중동이 서로 이제 중동에서 좀 일이 터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국제 분쟁의 여러 압력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 번 터졌고, 또 이제 그 대만이라든가 한반도라든가 또는 중동, 그 이란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터져야 되는데, 왜냐면 요 에너지가 계속 이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터져야 되는데, 이쪽에서 터지면 이쪽이 터지지가 않고, 이쪽에서 먼저 터지면 이쪽이 조금 터지는 것이 시간이 좀 유예가 되는 것이고 하는 이런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북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요 이란에서 조금 그 사건이 터져야 이란이 약화가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 큰 그 동맹이 형성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즉 중국의 힘과 러시아의 힘이 이제 더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커지면은 여러 각종 주변 나라에 이제 침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삼각축을 지금 깨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핵시설을 포격하더라도 이 포격을 하면은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우려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희 센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이 이제 공마국 전쟁은 메시아 나라 이제 이후에 그 사건이지 이렇게 일어날 사건은 아니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 3차 세계대전으로 본다면 모를까 그 지금 환란 들어가기 전에 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란 이제 호메니용이 이제 그 봉기 1979년에 이제 봉기한 이후 팔레비 왕가를 쫓아내고 그때부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시아파와 순니파가 대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관계를 이렇게 느슨하게 맺다가 또 2016년에 또 여러 가지 그 테러로 인해서 그 관계가 또 이렇게 깨졌다가 이제 관계 복원의 흐름으로 지금 변화가 새롭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협정 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 체제라는 거는 시아파 이란을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이 순리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 동맹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우호 관계를 형성하 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순리파에 대항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좀 고립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고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에 작용하는 힘이 미국 러시아의 힘은 지금 태조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이제 숟가락을 들고 이제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그 동남아도 이제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중동에 가가지고 이제 당면한 과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중동에까지 가가지고 오지랖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러시아, 이란, 이제 그 중국이 그 동맹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시아파 국가들까지 끌어들여서 어떤 뭔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먼 데까지 지금 신경 쓸 처지는 중국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사우디, 이란의 이제 복원 관계의 흐름은 이제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론의 복잡한 양상으로 볼 때 소극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일단은 소극적 수준에서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이란을 폭격할 시간이 그 최대한 4,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란에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폭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이란의 핵무기가 여러 이제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러한 또 여러 그 테러 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번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2023년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거는 이제 건국 100주년의 해로서 이제 그동안의 터키는 2023년의 비전을 두고서 2, 30년을 지금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이제 그 상황 2월 초에 그러한 이제 지진 사태 그리고 이제 사우디 이란 관계 복원의 합의는 중동 외교의 지각 변동으로 터키로 하여금 중동 내 입지를 매우 좁게 만들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진 사태와 더불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큰 지각 변동이 이렇게 있게 됨으로써 이제 터키가 상당히 지금 외교적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그러한 입지가 몰린다기보다는 좀 입지가 이제 좁아지는 그러한 형국이죠. 그래서 터키는 향후 지중해권으로 그 진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중해권의 그러한 이제 앞으로의 여러 변화들이 이제 예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엔타임 포커스와 이제 그 포커스와 이제 그 사이에 그 인간과 그 시대라고 하는 그걸 이제 격주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요 인간과 시대는 한 그 12강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